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분명히 오늘은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기억조차 안 나는 날들. 저녁이 되면 도대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혹시 그런 날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 선생님, 올해 72살이세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오전에는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한글을 못 읽는 어르신들께 글 읽는 법을 가르칩니다. 저녁에는 손녀딸과 영상통화를 하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작은 노트에 기록합니다. 바쁘냐고요?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이분은 단 한 번도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는 하루가 너무 짧아서 아쉬워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최 선생님, 65살에 퇴직하셨습니다.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할 일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십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핸드폰을 만지다가 또 채널을 돌리다가 밥을 먹고 나면 또 눕습니다. 저녁이 되면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를 피로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십니다. 오늘도 하루가 그냥 갔네. 두 분 다 시간은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의 질이 다릅니까? 그 차이는 재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 복도 아닙니다. 바로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이 절대 남에게 말해주지 않는 비밀 8가지를 공개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더 깊고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밀 첫 번째, 그들은 남은 시간을 계산한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절대 시간을 막연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나이에서 평균 수명을 빼면 몇 년이 남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남성의 기대 여명은 약 19년, 여성은 약 23년입니다. 그 숫자를 날로 환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65세 남성이라면 앞으로 약 6,935일, 6,935번의 아침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들으면 어떤 분은 아직 많네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 숫자 앞에서 딱 한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6,935번의 아침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일본의 경영 철학가 오마에 게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에 적은 시간의 많음이다.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많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넘치니까 천천히 하면 돼. 그런데 그 천천히가 어느새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남은 시간을 구체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게 만드는 첫 번째 동력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 달력 앞에 앉아서 조용히 계산해 보십시오. 나에게 남은 날들이 몇 번의 봄인지, 몇 번의 추석인지. 그 숫자가 오늘 하루를 전혀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줄 겁니다. 비밀 두 번째, 그들은 에너지를 먼저 관리한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 하루를 빽빽하게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가득 만들고 할 일 목록을 잔뜩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지쳐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과 에너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2시간을 써도 10시간 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바로 에너지의 질입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가 언제 가장 높은지를 정확히 압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인가, 저녁형 인간인가, 밥을 먹은 직후에는 집중이 안 되는가, 오래 앉아 있으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가. 이걸 알고 나서 그 피크 에너지 타임에 가장 중요한 일을 배치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침 10시에서 12시 사이가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 그때 책 읽고 글 쓰고 중요한 전화는 다 그때 해. 오후에는 그냥 산책하고 텃밭 보고 저녁엔 드라마 보면서 쉬어. 이분은 하루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에너지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걸 하는 것. 그게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가장 머리가 맑고 의욕이 넘치십니까? 그 시간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비밀 세 번째, 그들은 아니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빼앗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이게 어렵습니다. 체면 문화, 눈치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누군가 부탁을 하면 무조건 그래, 알았어라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내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딱히 약속은 없지만 몸이 좀 피곤한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래, 오너라라고 합니다. 주말 이틀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웃 친구가 말합니다. 나 병원 가는데 같이 좀 가줄 수 없어? 오늘 하려던 일이 있었는데 그냥 따라 나섭니다. 오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런 일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매주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전부 써지게 됩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아니오를 말할 줄 압니다. 단 냉정하게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경계를 긋는 겁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렵고 다음 주에는 괜찮아. 오전엔 내가 할 게 있어서 오후에 만나면 어때? 이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지켜줍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아니오는 내 인생을 위한 가장 용기 있는 단어입니다. 비밀 네 번째, 그들은 루틴이라는 이름의 닻을 내린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틴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면 신문을 읽습니다. 점심 후에는 1시간 산책을 합니다. 저녁엔 내일 할 일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루틴은 결정 피로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뭐 먹지? 언제 나가지? 뭐부터 하지? 이 결정들 하나하나가 뇌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많을수록 사람은 더 지칩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몸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별로 생각할 것 없이 해야 할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에너지를 더 중요한 것에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루틴이 더욱 중요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이 루틴을 대신해 줬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모든 시간이 내 것이 됩니다. 처음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가 흐물흐물하게 녹아버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루틴이 없는 하루는 닻을 올린 배와 같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어디론가 흘러가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루틴은 삶의 닻입니다. 그 닻이 있어야 배가 흔들려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딱 한 가지만 정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딱 한 가지 하는 일. 그게 루틴의 씨앗이 됩니다. 비밀 5번째,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한다.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산책을 하면서 걱정 생각에 빠져 있던 적 있으십니까? 이런 상태를 전문 용어로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일 사이를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고 집중력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만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습니다. 밥의 맛을 느끼고 씹는 소리를 듣고 오늘 먹는 이 식사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산책을 할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끼고 바람의 온도를 느끼고 주변 소리를 듣습니다. 손자와 이야기할 때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눈을 바라봅니다. 이게 단순히 집중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밀도 이야기입니다. 같은 한 시간을 써도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온전히 존재했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멍하니 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완전히 깨어서 한 시간을 사는 것은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치고 이치에,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의 이 만남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해 이 순간에 함께하라. 여러분이 지금 보내는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온전히 있어주는 것. 그게 시간을 가장 잘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밀 6번째, 그들은 의미 있는 낭비를 즐긴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산적인 일만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쉬는 시간을 제대로 쉰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나이도 들었는데 이렇게 놀고만 있으면 되나?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쉬면서도 제대로 못 쉽니다.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몸만 쉬는 척합니다. 그런데 이건 쉬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쉬는 사람들은 쉴 때 완전히 쉽니다. 드라마가 보고 싶으면 죄책감 없이 드라마를 봅니다. 낮잠이 자고 싶으면 당당하게 낮잠을 잡니다. 좋아하는 친구와 수다를 떨고 싶으면 마음껏 떱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충분히 쉰 사람만이 충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달리지 못합니다. 사람도 에너지를 채워야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이 바로 제대로 된 휴식입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 쉬는 시간을 의미 있는 낭비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면 낭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일을 위한 가장 의미 있는 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낮잠을 주무셨다면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내일의 나를 위해 잘 투자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쉴 때 완전히 쉬어야 합니다. 절반만 쉬면 절반밖에 회복이 안 됩니다. 비밀 7번째, 그들은 과거와 미래의 감옥에서 탈출한다. 이것이 아마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때 그걸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몸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자식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을 하는데 하루에 몇 %를 쓰고 계십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에 지금 이 순간을 갖다 바칩니다. 그 시간 동안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고 그냥 흘러가고 맙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배우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뇌는 자동으로 과거로 미래로 돌아다니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생각이 떠오를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생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생각에 이렇게 말하세요. 알겠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미래 걱정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이 걱정으로 뭔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없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와 미래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순간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비밀 8번째, 그들은 작은 완료를 매일 쌓는다.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목표를 세워놓고 한 번에 다 해결하려 합니다. 올해는 건강을 되찾겠다. 이번 달에는 책을 10권 읽겠다. 올해 안에 중국어를 배우겠다. 이렇게 크게 세워놓고는 막상 시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봐라며 포기해버립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목표를 아주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매일 그 작은 조각 하나씩을 완료합니다. 건강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오늘은 딱 10분 걷는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일은 또 10분 걷습니다. 모레도 10분 걷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30번의 완료가 쌓입니다. 2달이 지나면 그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됩니다. 책을 읽겠다면 오늘은 딱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만. 그것만 완료하면 오늘은 성공입니다. 이 작은 완료들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 또 하고 싶다는 의욕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성공이 더 큰 성공을 불러오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어르신들께 특히 더 효과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신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지혜와 여유로 작은 것들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 그게 인생 후반전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식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 오늘 8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은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인식하십시오. 둘째, 시간이 아닌 에너지를 먼저 관리하십시오. 셋째, 아니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넷째, 루틴이라는 닻을 내려 하루에 안정감을 주십시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십시오. 여섯째, 쉴 때는 의미 있는 낭비를 당당히 즐기십시오. 일곱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여덟째, 작은 완료를 매일 하나씩 쌓아가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8가지를 전부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내일부터 다 바꿔야지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흘도 안 가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인간의 뇌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거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딱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오늘 들은 8가지 중에서 이건 나한테 진짜 필요하다 싶은 것 딱 하나. 그것만 이번 주에 해보십시오. 일주일 후에 익숙해지면 또 하나 추가하십시오. 그렇게 8주가 지나면 여러분의 하루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80살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매일 붓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이분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나이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세요? 노인은 잠깐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이 없어. 나는 지금 하는 거야. 이 말이 저는 오래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이 오면 그때 또 나중이 생기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건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십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8가지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단 하루도 허투루 흘러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